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은 창투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창업투자. 이제 창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장 기업들에 보통 이제 투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투자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창투사에 대한 접근 방향. 2020년 9월 30일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아주 아이비 투자 95%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신 이제 회원분이 계셔서 그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포지션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좋은 기회들이 오기도 하고요. 가끔은 이제 판단 미스라든가 같은 부분들로 좀 이제 투자 성과가 제한되는 경우들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제 효율적인 관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좋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인 관점이다 보니까 항상 맞다 틀리다의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투자의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다만 여러 기회를 포착을 하고 그런 쪽에 자산을 잘 배분을 해서 분산을 해서 오래도록 투자를 이어가다 보면 이제 좋은 성과가 만들어진다 라는 부분들은 이미 회원분들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시면서 검증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확보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게임사 중에서는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국내 1위 게임사가 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규모를 보면은 거의 NC소프트가 지금 보면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가장 큰 시총을 가진 게임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NC소프트와 넷마블을 합쳐놓은 규모 정도의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아이비 투자가 최근에 이제 크래프톤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하면서 이제 주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지분 이슈들이 붙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도 좀 살펴보면서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반복이 될 텐데,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이슈라는 건 항상 생성이 되고 소멸됩니다.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슈라는 건 어때요? 투자자들의 심리를 움직이는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케팅으로 이용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케팅이 많이 되고 이제 홍보가 많이 되게 되면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대중의 관심이 몰리게 되면 항상 좋은 차익 실현의 기회가 된다라는 걸 이제 투자자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의봉이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이제 꾸준히 이렇게 인증자를 올려주시고 하셔서 이제 감사드립니다. 보면은 회원분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안 써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서도 남들의 인증자료는 잘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중한 데이터고, 또 자기 데이터를 이제 공유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확산이 되면 될수록 좋아요. 그래서 회원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투자에서 성과가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매번 이렇게 해줄 수는 없다 그러더라도 가끔 이제 시간이 남고 한다 그러면 가끔 한 번씩이라도 인증자료 올려주시고 하면 제가 최대한 그 중에 인증자료들 이제 올려주신 것들 중에서 추려서 뭔가 해볼 이야기가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이제 또 제작을 해서 공유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네, 의봉이님이 이제 올려주신 코멘트들을 보면요, 의봉이님은 종목당 거의 50만원씩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고, 오봉이님이 이제 코멘트로 이제 달아주신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이제 한 약 300 종목 정도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50만원 곱하기 300 하면 대충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그 정도 자산을 운영하시는 분인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자산을 잘게 쪼개면서 이제 수익을 쌓아나가면서 자산이 커지게 되면 절대 실패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산 규모가 작더라도 이런 경험들을 미리 만들면서 훈련이 돼야지 나중에 자산이 커지고 내가 저축액이 늘어나고, 그리고 보유 자산액이 커지더라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유 자산이 작을수록 무슨 몰빵에 대한 유혹이 자꾸 생기게 되는데, 내가 가진 돈이 작기 때문에 한 방에 빨리빨리 자산을 점프시키고 싶은 욕심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절제하고 하면서 수익을 쌓아가야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만들어진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핵심은 그겁니다. 일단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수익의 폭을 최대한 키워서 오래 보유를 하려면 또 오래도록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종목들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포트폴리오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몰빵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장기 보유를 하기가 점점점 심리적으로 어려워지는 포지션에 취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종목수를 여러 개를 운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보면 잊어버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계좌 전체에서 작은 비중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크지 않아서 수익이 안 나고 3년, 5년 동안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 설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투자를 하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신경을 좀 이제 쓰시면서 이제 자산 운영을 이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의봉이님 코멘트를 보면 창투 벤처 육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나 봐요. 그리고 19년도 7월 3일날 이제 매수를 하셨고 1225원에 자 50만원 매수를 하셨고 20년 9월 29일 이제 2395원에 이제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에 39번째 이제 100% 이제 반올림이라고 올려주셨네요. 돌파 종목입니다. 자, 사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아서 100%에 조금 미달하였지만 반올림에서 100%로 보고 절반 매도했습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이 기업에 대한 내용과 이 상장 이슈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좀 제가 가진 관점을 통해서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깐 객관적이라 그래야 돼? 주관적이라. 아무튼 굉장히 개인적인 이제 내용이라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항상 제가 언급하는 부분들은 정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항상 틀릴 수도 있다. 인간이 생각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가고 할 때도 틀릴 경우의 수를 분산으로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내 생각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제 생각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다 보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항상 불확실성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정답만 추구하고 불확실성이 있을 때, 발언을 회피를 하고 하게 되면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항상 틀릴 수가 있다 라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최근에 보면은 또 이제 제가 뭐 추려드리고 추천을 하고 뭐 하는 종목들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성과가 나오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건데, 이건 제가 잘 추리고 잘해서가 아닙니다.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항상 수익이라는 건 확장이 되는 거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시 시장이 좋아질 때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항상 안 좋아질 때를 걱정을 해서 이제 회피 심리를 갖게 되면 이제 큰 성과라는 것들도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견디는 거라는 걸 항상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자, 또 이제 산으로 셀 것 같아서, 자, 일단은, 자, 상장 이슈보다 우리가 이제 항상 볼 거는 기업의 가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가치에 항상 기준을 둬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이슈라는 게 자꾸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쏠리게 돼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어떤 이슈라는 게 보이고 뭐고 하면, 이 이슈가 불 수 있는 기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과거에는 가치를 무시하는 투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성과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슈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물고 있는 거죠. 어떤 이슈로 예를 들어서 주가가 뭐 1만원에서 5천원까지 하락했다 그래도, 주가가 5천원까지 빠졌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본질 가치가 3만원이라 그러면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무시해도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본질 가치가 5천원인데 이게 주가가 2만원에 갔는데 여기서 5만원으로 갈 것 같아. 5만원까지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해서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이거를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런 포지션들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강조를 하는 거는 기업의 가치라는 거를 산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식이 이미 뭐 보급이 많이 돼 있고, 과거에 이제 유명한 투자자들, 이제 우리가 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치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다 정립해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PER, ROE, 무슨 뭐 PSR, PBR 뭐 등등등등 해서 자산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조합해서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만드느냐가 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걸 무시하고선 절대 투자로 큰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머릿속에 인이 박히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해가 아니고 때려 박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투자자라면.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변동성에. 변동성을 바라본다라는 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고, 가치의 기준을 두고 대응을 하게 되면 변동성이라는 걸 무시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이제 크래프톤에 대한 이제 상장 이슈들이 붙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상장 이슈가 붙고 있는 부분들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빅히트엔터가 있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이 있어요. 자, 크래프톤은 이제 게임이고요. 자, 빅히트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카테고리를 보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카테고리랑 뭐 등등 보안, 이제 핀테크, 뭐 금융 등등의 카테고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테마로 붙고 있는 부분들, 제가 회원들한테 코멘트를 처음에 많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상장할 때까지는 기대감이 작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디어 섹터가 흐름이 좀 좋죠. 근데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이 강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NC소프트라는 기업이 이제 시장을 많이 끌고 코로나 폭락 이후에 거의 뭐 게임 섹터 대장에 가깝게, 이제 뭐 전체 대장에 가깝게 이제 올라오면서 언택트에 이제 게임 카테고리도 넣어야 된다 라는 이슈들이 많이 붙고, 또 이제 시진핑 방한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이 붙으면서 초기에 먼저 주가를 이제 땡겨 올려놓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밸류를 딱 체크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먼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못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동안 이제 못 움직였던 섹터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의 이제 적정 밸류를 찾아가는 그런 포지션들이 이제 돌고 있다, 순환매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제가 생각하고 있을 때 지금 이제 밸류 매력이 있는 쪽은 미디어 쪽은 조금 애매해졌고요. 포지션 설정하기가 좀 애매해졌고, 이제 후발주들은 이슈몰인에서 올라올 수가 있고요. 이제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이 저는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는데 지금 당장은 이런 쪽들이 자율주행 테마라든가 이런 쪽들이 좀 관심이 있어서 테마 비중을 조금 리밸런싱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리딩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 대기 이슈죠. 이제 상장하게 되면 이 이슈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슈가 생성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이슈를 바라보게 되면, 얘네가 상장을 하는데 이제 하반기에, 올해 지금 이제 하반기 해봐야지 11월, 12월 10월부터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 3개월 안에 언제부터 이 이슈가 꺼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꺾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연동돼서 이슈가 꺼질 수도 있고, 시장이 꺾이거나 예를 들어 폭락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자, 상장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이 좋을 때 보통 이제 상장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투자 심리가 좋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그럼 상장하게 되면 공모가를 높게 책정할 수가 있고, 자금을 싸게 많이 땡겨올 수 있는 기업의 이득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통 기업이 IPO를 추진하고 뭐고 할 때는 굉장히 시장 흐름이 좋을 때, 그럴 때 추진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제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보통 공모가 하회에서 이제 상장이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모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공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가 오히려 이제 투자 포지션으로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봐야 되고, 일단 크래프톤이라는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시총 규모가 지금 이제 한 30조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장됐을 때 시총 규모가 30조 정도 될 거다라고 바람잡이를 하는 부분들은 어떤 세력이 이제 관여를 해서 이런 이슈들을 이제 내놓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다 가져다 쓰는 거죠, 여기저기 언론사에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읽히고 그런 정보들이 많이 팔리면서 요렇게 지금 잡혀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정 가치 정도는 우리가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잡으려고 하면 한 15조 정도는 돼야 저는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상장 규모는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뭐 1조가 되니 얼마가 되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상장을 이 시총 규모는 한 30조 정도 되는데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될 규모가, 공모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국내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최대 게임 회사인데, 자, NC와 넷마블을 합한 것보다 매출 이익이 지금 높게 나오는 회사다. 그러니까 게임이 하나가 대박이 나서 그 게임으로 인해서 엄청난 규모의 이제 성장을 한 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바이오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지만 한번 터지면 굉장히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게임 회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엔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일단 이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아요. NC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크래프톤보다는 차라리 투자를 내가 할 거라 그러면 NC 같은 데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이제 단일 포트폴리오죠. 그렇다 보니까 배틀그라운드의 인기가 쉽게 되면 매출 감소폭이라든가 이익 감소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영업이익이 뭐 나오는 게 한 8천억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에 뭐 이제 1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밸류를 이제 30배 줘서 성장 밸류를 줘가지고 시총이 30조라는 건데, 이 굉장히 리스크도 쿨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가 단일 포트폴리오인데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인기가 조금 꺾이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장기화 되게 되면 이 단일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이제 신작 게임이 흥행을 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장기적으로 턴어라운드가 힘들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성장 모멘텀은 꺾였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총 30조가 이제 합당한가를 생각해보면 이제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한 10조, 15조 정도 된다 그러면, 글쎄요, 저는 그 정도가 이제 한 적정 수준이지 않나 생각돼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30조를 놓고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 좀 뻥튀기 된 가격이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IPO를 만약에 추진을 해서 시총 규모가 이렇게 잡힌다 그러면 저는 이 기업에는 사실 투자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 상장한 부분들에 이제 이게 흥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게임 섹터가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게임 섹터 중에는 저평가된 기업들을 담아놓게 되면 이런 이슈가 붙으면서 같이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들도 있고요. 이제 뭐 중국 시장이라든가 파도가 서서히 지금 개방이 되는 흐름들이 보여지는데, 그게 진짜 우리가 눈으로 확인될 쯤에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만약에 뚫려서 적절한 IP 가치를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다 게임을 공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 이건 성장 모멘텀들이 굉장히 크게 잡힌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영업이익이 뭐 이제 8천억 규모로 추정된다 라는 이제 뉴스들을 많이 봤고요. 이것도 물론 제가 직접 이제 공부하고 한 내용들이 아니라서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봐주세요. 이제 그래서 밸류를 이제 퍼 기준 30배, 40배 정도 측정을 하면 30조 정도 된다라는 건데, 자, 이 기준대로 이제 밸류 책정을 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공모가가 이 정도 측정이 돼가지고 만약에 상장이 됐는데 뭐 따상 같은 거 한번 나오고 뭐하고 해서 뭐 시총이 40조, 50조 간다. 그러면 거의 저는 이제 하락이 70%, 90%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고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우리가 가치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상장 이후에는 게임 섹터에 보면은 대장이 되겠죠. 주도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상장하게 되면 시총 규모가 가장 크니까. 그러면 게임 섹터 전체에 어때면 밸류를 끌고 내려오는 그런 포지션도 될 수가 있어요.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해서 이제 하락을 깊고 크게 하게 되면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저평가가 확대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다 그러면 이제 게임 섹터에도 굉장히 좋은 이제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지금 보면 1, 2년 동안 이제 매출의 감소세가 보여지는데, 이 단일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고 하게 되면 요거는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역할 수행 게임이라고, 역할 수행 게임이 아니구나.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간 이제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그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을 하게 되면 뭐 능력 치고 뭐고 뭐 이런 부분들을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런 유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게임사에서.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흥미를 잃어서 이제 떠나는 유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요지예요. 그런 게 이제 매출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요게 이제 글로벌리 이제 확대 포지션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요인과 호조 요인이 같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신작이 흥행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또 이제 신작을 준비 중인 게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흥행을 하게 되면 이제 기대감이 또 붙을 수가 있고, 신작이 만약에 흥행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흥행에 참패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 하방 요인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포지션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 요것도 보면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미 뭐 글로벌리, 다 이제 뭐, 확장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확장성이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지는, 아직은 이제 미지수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게임 출시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모바일로 이게 안 나와 있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나와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다중 역할 수행 게임이라고 그래야 되나? RPG인가? 뭐 그 게임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리니지 같은 그런 게임들은 이제 조작이 굉장히 단순하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이제 접근성을 높여가지고 매출 확장이라든가 이익 확장이 크게 만들어지는 포지션들이 나왔어요. 그런 게임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배틀그라운드 같은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략 무슨 뭐 그런 게임이라고 봐야죠. 롤이라든가,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은 이제 모바일로 구현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모바일로 출시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상장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조정이 최대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시총이 30조 미만으로 잡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기대감이 워낙 많이 붙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게 되면, 자, 버블로 시작이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자, 폭락을 기다려서, 게임 섹터를, 좀, 보는, 그런 포지션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상장을 하게 되면, 노이즈 요인이 먼저 부각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밸류 부담이 이제 잡혀있는 상태에서 버블에서 이제 상장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상장하고부터는 굉장히 센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게임 섹터라든가 뭐 이런 쪽들은 전체적으로 센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상장하기 이전에는 이런 기대감들이 붙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밸류를 딱 체크해보면 이미 신규 포지션을 취하기는 조금 어려운 포지션이 아니냐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비상장 기업에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접근 포인트는 뭐냐면, 창투 기업들을 좀 많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투 기업들이라든가 지분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기회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상장을 하게 되면 이런 게임 회사라든가 이런 엮여있는 카테고리에서는 굉장히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 이제 비상장 기업에 우리가 보면 일반 개인 개인들이 여기저기에 마케팅에 당해서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봤는데, 일단 비상장 기업은 재무구조에 대한 이제 공개라든가 여러가지 공개가 만약에 많이 차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주식시장처럼. 그렇다 보니까 가치의 기준을 두고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막 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팔기도 해요. 그리고 10원짜리를 1000만원에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를 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식시장보다 한 1000배는 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10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해서 뭐 90%의 손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 섹터에 쏠려있지만 않으면. 근데 비상장 기업에서는 100개의 기업에 투자를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90개의 손실 포지션이 가능해요. 충분히. 왜냐하면 저평가된 기업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자, 저평가된 기업이라든가 이제 기술 가치가 높게 측정되는 기업들은 이미 엔젤 투자로 이제 공모식으로 이제 모집을 해서 창투사라든가 기업형 자금에
이미 물량이 다 많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창투사라든가 이런 기업형 자금들이 또 이제 엔젤 투자를 유치를 해서 리스크 헤지를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창투사라든가 일반 기업들이 뭐 100억에 샀다. 그러면 이걸 뭐 1000억에 한 10분의 1 정도를 팔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파냐면 개미한테 팔아요. 그러면은 꽁돈으로 그냥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90% 지분은 꽁돈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 가치는 100억에서 뭐 1000억으로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부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반사기성의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비상장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걸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창투사라든가 이런 기업형 자금에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비상장 기업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한 기업들은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창업투자 이런 회사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 이제 상장되어 있는 창투사들 보면 굉장히 비싸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요. 성장률은 굉장히 높게 잡히는데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게 잡히는데 이제 기업 가치는 굉장히 저렴하게 반영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분 가치라든가 이런 걸 다 빼고 그냥 회사에서 지금 내고 있는 이익이라든가 이익 성장률을 주가가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창투사들이 최근 한 5년 동안에 꽤 상장한 기업들이 꽤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보면 저평가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지금 이제 계속 추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최근에 자율주행 테마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하면서 그런 종목들 이제 조금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회원분들 보고 하면 그 후발로 이제 테마 비중을 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리밸런싱을 할 때 지금 제가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쪽이 보안 쪽하고 창투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여타 이제 4차 산업 쪽이 있는데 창투 쪽은 이제 밸류 매력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이제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IB 투자라든가 빅히트 엔터가 이제 뭐 상장 이슈가 붙으면서 이제 지분 가치가 부각받았던 기업이 SB 인베스트가 있어요. 근데 SB 인베스트는 사실 뭐 이제 지분을 다 팔아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고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크래프톤 지분을 5%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제 찌라시라든가 이런 게 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분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아직 이제 뭐 밝혀진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게 있다라 그러면 이제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크래프톤 지분 5%면 지분 가치만 1조 5천억인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현재 아주 IB 투자 시총은 2,800억 구간에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저평가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5%를 진짜 갖고 있냐? 그거는 아직 이제 의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가가 지금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뭐 1%나 갖고 있으면 많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놓고 보면 이제 아주 IB 투자라든가 SB 인베스트 뭐 이런 것처럼 상장 이슈로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상장이 되는 이슈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저는 이제 관심권에서 꺼야 되고 가진 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상장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투사에 투자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비상장 기업에 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거는 이미 굉장히 버블에 내가 떠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포지션에 직접 하지 말고 기업에 이제 재무제표 달라 그러는데 내가 소액 투자자들이 보여달라 그런다고 보여주지도 않아요. 근데 기업형 자금은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확인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지션에서 유리하다라는 거죠.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포지션에서는. 그래서 창업 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자 매력이 있는 이제 투자 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반 개인은 창투사보다 비상장 기업을 싸게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냥 제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이런 기업형 자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금이 들어가서 이제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마케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런 마케팅에 현혹이 돼서 이제 자산이 버블을 형성하고 하게 되면 창투사들은 그걸 이제 이익 실현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부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위험을 떠넘기는 포지션들을 많이 취한단 말이에요. 그럼 위험을 떠넘기는 포지션에 일반 개인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에는 우리가 재무적인 투명성들이 갖춰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포지션으로 이미 지고 있다는 거죠.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우리가 기업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외국인한테 포지션으로 뒤져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비상장 기업은 투자 포지션에서 이미 져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투자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저평가된 창투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이슈를 붙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뭐 하게 되면 어때요?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테마를 형성을 할 수 있어요. 테마가 형성이 되면, 야, 창투사 싸더라. 뭐 이런 이제 이슈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요. 또, 기존 이제 창투사 중에서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뭐 나스닥 상장이라든가 코스닥 상장이라든가 중국 증시 상장이라든가 뭐 상장 이슈들이 붙을 때마다 굉장히 또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창투사는 이제 미래에 있는 모멘텀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 언제든지 이슈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있는 기업들이고, 지금 밸류가 부담이 있다라 그러면 그렇다 그래도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밸류가 저평가인 창투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창투사 기업들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창투사가 굉장히 저평가 구간까지 들어온 기업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창투사 같은 경우는 지분 보유 기업의 상장 이슈가 붙을 때마다 차익 실현의 기회를 준다. 지분 보유 기업의 상장 이슈가 붙을 때 단타하지 말란 말이에요. 미리 사서 기다려요.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포지션이 오니까 이런 이슈가 붙었을 때 나눠 팔면서 보유 기간을 늘려가라는 거죠. 그런 게 훨씬 유리한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지금 SB 인베스트라든가 아주 IB 투자는 매력적인 포지션이 아닙니다. 주가가 이미 튀어 올랐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튀어 오르기 전에 이런 자리들이 매력적인 포지션인 거예요. 제가 회원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뭐고 할 때는 거의 이런 자리예요. 자, 밸류 부담이 없는 자리. 지금은 이제 밸류 부담이라는 게 생긴 거죠. 아주 IB 투자라는 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로 크래프톤이 지금 5%를 보유하고 있다라 그러면 지금 뭐 한 3,400% 더 가야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래도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가진 자의 영역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밸류 매력이 있는 지금 이런 이슈가 붙지 않은 기업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면 자, 투자 기회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 안정적인 투자 포지션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창투사 투자는 보유자산의 분산 포지션에도 굉장히 유리한 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창업투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5개, 뭐 100개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서 그 중에 뭐 5%, 10%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10배, 20배 수익이 나면 그냥 이거 다 해먹고 이익이 나는 구조예요. 근데 이거보다 당연히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뭐 50% 이상 되는 창투사들도 있어요. 투자에서 투자 성과가 뭐 70% 이상 되는 창투사들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창투사들이 나중에 이제 투자 성과를 만들고 이제 주주들과 자꾸 나누고 그런 포지션이 확대되는 기업들이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는 금융인식이 후진국 수준이라서 지금 한국은 금융인식이 후진국 수준이라서 이런 기업들이 부각을 못 받는 거고,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금융인식이 선진화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제2의 레이 달리오, 제2의 피터 린치, 뭐 제2의 워렌 버핏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는 제2의 워렌 버핏, 제2의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가 점점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어요.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뭐 아시아권에서 저는 이제 금융인식이 올라오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 간단한 원리죠. 이제 자국의 시장이 장기적으로 좋은 포지션이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성과가 좋아야 그런 게 이슈를 타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봐도 우리나라의 이제 창업 투자에 자금을 이제 할당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포지션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금융인식이
개선이 되려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슈가 붙었다 그러면 비싼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슈가 붙었다 그러면 가진 자의 영역이라는 거죠. 자, 분할 매도 포지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저렴한 대중의 관심에는, 대중의 관심은 저렴한 자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지금 이슈가 붙어 있는 쪽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싼 자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대중은. 대중의 시선이 멀리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나가야 돼요. 관심이 없고 모르는. 그런데 이제 투자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이 크래프톤의 이제 상장 이슈를 보면 이 관련된 기업으로 엮여 있는 쪽은 저는 이제 대중의 관심이 몰려 있는 쪽이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는 쪽이고요. 관심이 몰려 있지 않은 다른 포지션들을 찾아가는 작업에서 창투사가 굉장히 좋지 않냐, 라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슈들을 보면 이제 밸류라는 게 당연히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창투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 체크를 해봐도 굉장히 성과가 잘 나오고 있고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퍼가 지금 막 10배 수준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성장은 예를 들어 20%씩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저평가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익의 확장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리스크는 작고, 또 우리나라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지션이 하나 더 있어요. 일반 개인한테 이미 비상장 기업을 엔젤 투자 모집한다 그래가지고 떠넘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전성이 더 올라가요. 투자해서 그 투자 성과를 중간에 엑시트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엑시트를 많이 하는 거죠. 엔젤 투자 유치하고 뭐하고 하면서 엑시트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비상장 이제 회사들 거래하는 그런 쪽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유통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전성이 좀 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리스크한 포지션이어야 된다는 거죠. 창투사들은. 그런데 그 리스크한 포지션이 일반 개미들이 많이 상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자 매력이 더 높아진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넵튠 같은 경우는 지금 크래프톤 지분을 1%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지분 가치가 한 3천억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 30주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이제 상장 이슈가 좀 붙고 뭐하고 해서, 자, 오버해서 만약에 50조, 뭐 60조 이렇게 상장이 돼버리게 되면 이건 퍼가 100배 수준이에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주가는 무조건 70% 이상 빠집니다. 결국은 주가는 자기 가치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뭐,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죠. 뭐 지금 포지션에서 뭐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 뭐 신작을 냈는데 막 대박이 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예외적인 경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뭐 한다 그러면 이게 고평가가 돼 있다 그러면 주가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 가치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넵튠은 지금 지분 가치를 보면 이제 3천억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총이 3천억이에요. 이미 이걸 다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투자 포지션을 보려면 본질 가치를 봐야 되는데 넵튠이라는 기업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보면 약간 턴어라운드 포지션이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신규 편입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 사지는 않아요. 갖고 있다 그러면 근데 보유하라 그러죠. 분할 매도하고. 가진 자의 영역이라는 것과 신규 편입 포지션은 다른 거예요. 신규 편입 포지션은 굉장히 여러 가지 확률이 높은 포지션이라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저렴해야 되고, 저렴하지 않다라 그러면 성장 매력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근데 그 부분이 다 쾌스천이라는 거죠. 주가가 코로나 폭락 구간에 3,000원 구간까지 빠졌다. 적자고 뭐고 하다 보니까 하락폭이 더 크게 나왔죠. 이제 회사가 망할 이슈까지, 망할 위험까지 반영을 하면서 공포감이 조성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구간에서 거의 한 400% 정도 올라와 있는 구간인데 지금 수준이 거의 적정 구간이 아니냐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분 가치만 놓고 보면 적정 수준인데, 이제 본업에서 이제 턴어라운드의 가능성들이 보여지니까, 지금 분기 실적 보니까 최근에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밸류 체크를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2,800억 정도 되는데, 기업 가치는 1,600억 플러스 알파예요. 제가 이걸 이제 이 기업을 추천드리고 할 때는, 한 3년 정도 보면 뭐 이제 100% 이상은 한번 튈 수 있겠다. 굉장히 밸류가 부담이 안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했던 구간이 1,000원에서 1,500원대 주가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구간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밸류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신규 편입 포지션은 안 나오는데, 지금 크래프톤 지분 가치가 5%니 하는 찌라시들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버블은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봐야 되겠죠.
크래프톤의 지분을 진짜 이렇게 많이 들고 있다 라면은 요 기업의 지분 가치, 이 기업의 가치는 한 300% 400% 상승률이 있다라고 봐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 거의 찌라시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직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이런 걸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뭐 대주주가 대주주가 판다든지 자사주를 매각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하면서 갑자기 우리는 크래프톤 지분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면 죽어버리는 거니까. 지금 넵튠 같은 경우는 이게 확인이 된 거고요. 크래프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가 뜬 것 같아요. 아이즈와이비 투자는 그런 공시 같은 게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자들이 만약에 진짜 크래프톤 지분을 5% 갖고 있다 그러면 주가 수준을 지금에 맞춰놨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이 한 1조는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요것도 이미 좀 적정 기업 가치를 놓고 보면 적정이거나 살짝 오버밸류, 살짝 고평가거나 적정 수준에 이미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가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편입 포지션은 안 나오지만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는 많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진 자들은 한꺼번에 다 팔 필요는 없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노테라피라는 기업은 헬스케어의 어떤 기술을 가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 요 기술 가치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얼마인지 모르면 일단 테마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크래프톤 지분은 1억을 보유하고 있대. 이 1억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냥 주가만 튀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근데 이건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이노테라피라는 기업에 저도 이거를 어느 정도 좀 봤는데, 좀 찾아봤는데 일단 기술 가치라는 거는 언제든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익이 찍히는 포지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주가는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크래프톤이 뭐 상장을 하고 뭐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폭락을 해서 많이 빠진다. 주가가 많이 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 지분 가치라는 게 얼마냐 라는 부분은 지분이라는 거는 주가가 변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 산출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괴리의 폭이 굉장히 크면 클수록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괴리가 큰 포지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분 가치와 지금 현재 가치가 괴리가 크게 없다라 그러면 이거는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걸 이제 가치 기준에 이제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에 할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에 이제 관련된 이슈로 올라온 기업들이 이미 가진 자의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찾아보면 창투자를 다 찾아보니까 창업투자, 이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저평가 기업들이 많더라. 그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이런 이슈로 함께 엮일 수 있는 이제 다음 IPO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로 엮일 수 있는 포지션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창업투자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좀 찾아보면 좋은 투자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요런 부분들, 요런 기업들을 제가 이제 추려서 이제 추천을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가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가진 스탠스, 인사이트, 요런 부분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어때요? 불확실하죠. 자,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것들은 시스템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투자가 매력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은 100%로 한정이 됩니다.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상승 같은 경우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자, 1000%도 날 수 있고요. 자,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10,000%, 100,000%도 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예요. 그러면 자, 하락의 100% 확률. 자, 상승은 1000%, 10,000%의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자, 1%, 10%의 자산만 성공을 해도, 이렇게 장기 포지션에서 성공을 해도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00%, 10,000%라는 수익률은 단기적으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100%라는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서 이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다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오래 보유해서 무슨 뭐 몇 프로 수익을 보겠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 수익률에 어느 정도를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와야 이제 투자 성과를 만들어가는 합리적인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럼 포지셔닝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들 해보시고, 투자 아이디어는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탐구하고 고민하고 또 공부도 하고 하다 보면 그런 이제 시야가 좀 넓어지는 그런 결과물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